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바로 모시고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를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166명이고 이 중에 국내에서만 15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저께 103명, 이틀 연속 100명이 넘고 있고요. 지역사회 발생이 155명으로 20일 전에 100명이 넘었던 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서울 내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특히 교회, 직장, 상가, 마을잔치 등 단순히 소규모 집단 말고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서 네. 굉장히 지금 상황이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더 우려스러운 점은요.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면은 이동량도 많아져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시공휴일이 이제 월요일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만큼 이제 외부에 가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혹시나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로 여행을 갔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경계를 하지 않고 만나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어제부터 100명이 넘어서면서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몇몇 교회들 같은 경우 지방에서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러 가신 분들이 많고 특히 이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또 내려가시고 이러다 보니 그분들이 감염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접촉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지난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이요. 전체적으로 6%에서 13.7%로 늘었어요. 그 말은 깜깜이라는 거는 추적이 안 되는 지금 감염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약 13.7%의 감염자들이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방역 당국이 추적이 가능해야만 그 감염원을 찾아서 차단을 할 텐데 깜깜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어떤 그 감염원에 대한 장소, 시간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스스로가 자가격리하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지만 용인시 우리제일교회가 지금 이 집단 감염 확산의 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조사돼서 이런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의 활동은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비말이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활동, 예배 활동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지금 보면 최근 2주간 서울에서의 3개 교회, 그다음에 경기도에서의 4개 교회에서 193명이 발생하는 등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게 지금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식사를 하실 때나 조금 좀 이 긴장을 늦추고 마스크를 빼고 활동을 하시는 그런 순간이 생기시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서의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좀 더 감시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용인 부분은 이 예배 후에 한 80명 정도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긴장의 고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회들이 잇따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이고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존의 긴장감들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예배도 사실은 2m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고 다 이름 적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 시설이나 종교 단체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의 교회나 이 성북구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네네. 이 사랑제일교회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이런 교회들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식사하거나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비말이 튀는 확률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철저히 지켜오던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성북구에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집회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교회 목사 관계자가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아프다고 증상이 있어서 진단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3일 후에 가라 그러고 아니면 감기약 먹고 버티라 그러고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 교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한 교회 때문에 사실은 교회 전체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역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제재도 하고 규정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한 교회 때문에 전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세요.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전 목사란 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뭐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분도 많고 2m 거리두기 제대로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 돌아가서 본인 생활하시다 보니까 또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회들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은 철저하게 제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방금 네. 말씀하신 사랑제일교회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뭐 교인이나 방문자 수만 따져도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에서 왔다가 다시 전국으로 퍼지면은 대규모 감염이 우려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규모의 감염들, 어떤 잔치에서의 감염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데 네. 네.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큰 문제가 이 전국과 그리고 서울에만 해도 모든 자치구에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4천 명 정도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좀 더 대규모 집단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좀 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선하게 살고 그리고 또 좋게 변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은 네. 방역을 조금만 게을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계 모든 것들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렇죠. 이제 잠깐의 실수나 잠깐의 아니함이 남의 어떤 건강, 행복권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신도들한테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강행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저는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 순진하고 정말 믿음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정광훈 목사는 이분 한 분 때문에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참석해서 혹시나 감염이 되면 이분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가정으로 돌아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정광훈 목사 이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또 넘어가고 하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서 다 벌금 발부하고 그래야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험성에 빠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법적 조치를 좀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집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뭐 지금 많이 기각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모이고 이게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도 야외라고 해도 이게 위험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 상황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대규모가 모이면 이 감염자가 늘어나는 규모가
1, 2, 3배로 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1, 2, 4, 8 이런 배수로 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가 밀접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 고연령층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지금 집회이거든요. 그러시면 훨씬 더 그거의 파급력이라든가 사망률 그리고 또 병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어서 지금은 가급적 대규모 이런 것들을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그런 어떤 행동도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경기도 양평에서는 마을 잔치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집단 감염 원인이 사실은 광진구에 있는 80대 환자가 내려오셔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모르고 갔는지 그건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혹시 감염이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갔다면 더 문제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모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에 모인 분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모이셨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광진구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80대 환자와 접촉하신 분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접촉이 돼서 그분이 감염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또 양평에 있는 분들이 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게 현재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같이 모이는 장소에 정말 아무 그런 감염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누구든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리가 좀 불편하도 이런 일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한 명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31명 모두가 이렇게 확진이 됐으니까 그만큼 요즘 보면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커피숍 가면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시고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식사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그런 모임들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식사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지만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끝나고 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세척하는 거 꼭 그 소독하는 거 이것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모임들은 안 하는 게 좋고 특히 멀리 이렇게 지방으로 가거나 지역으로 가서 참여하는 것도 당분간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네. 아무래도 좀 경각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부분이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가요? 네, 밥 먹는 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죠. 네,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밥 먹기 전에 좀 손을 씻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동안은 크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마스크를 쓰시고 난 다음에는 말을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 그런 수칙을 조금 지키시면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학생 감염도 지금 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 용인시의 죽전고 또 대지고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왔고 또 강남구의 현대고 3학년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가 큰데 2학기 등교 방식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윤해 교육부총리가 다음 주에 시도 교육감들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1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확산세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요. 서울에서 출발하고 수도권에 출발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대면 수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2학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한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왜냐하면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가 밀집하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 연결고리가 하나가 되면 가정으로 전파되고 가정으로 전파되면 가정에 계신 예컨대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따라 확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교육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당장 2학기 대면 수업을 전면 허용했을 경우에 지금의 이 확산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초반부터 강력하게 나가는 게 옳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면 수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걸 보면 외부에서 확진되고 아니면 감염돼서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씩 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가 3학년 이외에 다른 학년들은 일정 부분 몇몇 학생들이 등교하고 그 다음날 등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되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진학의 문제, 대입 문제 이런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되 방역 체계를 좀 더 촘촘히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게 등하교죠. 등하교를 하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가 쉽고 가정에까지 전파될 수 있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개학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고3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3들이 이렇게 입시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건 맞는데 마음을 좀 잘 잡으시고 아이들도 잘 잡으시면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조금 더 긴장의 끈을 채우면 저희가 아마 그 다음은 조금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원서를 넣고 이러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기는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한 2주 이내에 87%가 개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앞으로 추이를 좀 학생들 간의 추이를 조금 잘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현재로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예.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도권만 거리 두기를 격상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수도권이 격상을 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일단 수도권 서울 지역이 많은 확산이 되고 있고 문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잡히면 지역사회 감염도 어느 정도 통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계신 분들이 감염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확산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온 다음에 많은 부분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했을 경우에 피로감이 커질 수 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격상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오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오늘 0시, 그러니까 16일 0시부터 아마 갈 가능성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렇게 격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단계 상향 검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토해야 될 시점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진짜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미치는 여파가 커서 네. 그리고 우리가 장기간 하면서 그거에 영향이 커서 조금 신중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모두들 다 불안하실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상대편 말고 내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좀 꽉 잡고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 내가 좀 솔선수범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2단계 격상이 되면 실외에서 100명 이상의 집회나 모임은 금지되게 되고요. 네. 실내도 5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것은 금지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스포츠 경기가 최근에 약간 이제 풀어지면서 10% 범위 내에서 관중들이 입장을 해서 볼 수 네, 있게 돼 있었잖아요. 허용이 됐죠. 그런데 네. 그게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금지가 되는 겁니까? 금지가 되는 아. 것이고요. 네. 유흥시설이나 대형 학원 같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것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등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느슨해졌다는 표현을 제가 실상에서도 느끼는 게 이 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고 가는 분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다 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타고 나서 내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타기 전에 내리는 분도 있고요. 뭐 코스크 예, 턱스크라고 그렇죠. 해서 예. 내리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마스크를 외부에서는 뭐 안심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끼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버스 내에 승차하셔서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그거 벗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이제 운전 기사분이 탈 때는 이게 볼 수 있지만 타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그걸 모두 다 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네.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확산세가 높아질 수 있고 이게 바로 저는 긴장감이 풀어진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지는데 이게 조금 더 지금 이렇게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다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피해를 보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네.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